사망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가에 다시 한번 풍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재무장관은 근로가족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인당 $2,000 관세 환급금 수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소득 $10만 이상 고소득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에서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방정부 국경안보 책임자인 국경차르 톰 호먼이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약 10% 인상됩니다. 본인 부담금도 $26가 오른 $283가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교도소에서 사망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자료, 일명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시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정가에 다시 한번 풍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찬성 몰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클레이 히긴스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 시간 후 상원도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는 안건을 상정했고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상원의 별도 표결 없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언해온 대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을 하면 법안은 발효되고 법무부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게 됩니다. 법안은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앱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자료들은 법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검색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피해자 이름이나 공개 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는 앱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며 앱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는 대통령이 직접 사건에 연루됐을 거라고 답했으며 아예 몰랐을 거라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어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알았다고 믿는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응답자 38%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22%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를 알았지만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고 믿는 응답자는 15%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유권자 42%도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알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29%만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 14%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믿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64%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알고 가담까지 했다고 믿었습니다. 16%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지만 가담까진 안 했다고 봤고 몰랐다고 믿는 경우는 5% 미만이었습니다. 무당층 유권자의 경우 60%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알았다고 응답했습니다. 37%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담까지 했다고 봤고 23%는 가담은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1%는 몰랐을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17일 발표한 공적 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관보에 게시돼 3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된 정책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적 부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적 부조 대상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 세부 목록 및 기준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미래의 공공혜택에 의존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2022년 도입된 현행 공적부조 규정은 생활비 보조금, 빈곤가정 임시 지원 등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공적부조 대상자이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현금 지원 외에도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섹션 8 주거비 지원 등 비연금성 지원도 공적 부조에 포함시켜 영주권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적 부조 규정으로 인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혜택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늘어 연방 정부가 연간 89억 7천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은 근로가족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인당 $2,000 관세 환급금 수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배당금은 근로가정을 위한 것이라며 소득 한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문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각각 $2,000를 지급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관세 배당금 관련 내용을 올리며 한층 무게감을 보탰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고소득층 제외의 기준을 연소득 10만 달러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급했던 경기부양금 기준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에 비해 약간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경기부양 수표를 통해 전국 가구의 총 8,140억 달러에 달하는 4억 7,600만 건 이상의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올해 3분기까지 관세로 1,950억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으로 국민들에게 관세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4분기 실적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 관세 수표 지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우선 연방의회 통과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이 수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배당금이 세금 감면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방정부 국경차르 톰 호먼이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경차르 톰 호먼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 뉴욕시에 직접 갈 계획이라며 우린 뉴욕시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의 단속 인력을 늘릴 것이라며 뉴욕은 피난처 도시이며 매일 거리에서 공공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단속 강화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호먼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태튼 아일랜드 해안 경비대 시설에 이민자 구금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나왔습니다. NYT에 따르면 IC는 지난주 스태튼 아일랜드의 옛 군사시설인 포트 워즈워스에 있는 해안 경비대 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호먼의 발언은 두 사람의 만남이 쉽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뉴욕시의 3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은 도시의 힘과 활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당선인은 모든 뉴욕 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우리의 피난처 도시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지난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만나 이민 단속 강화가 공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약 10% 인상됩니다. 본인 부담금도 $26 오른 $283가 됩니다. CMS가 최근 발표한 2026년 메디케어 파트 A, B 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에 따르면 내년 파트 B 월 보험료는 $202.9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보험료 $185보다 $17.9, 9.7%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인상폭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보험료는 지난해 $174.7에서 $10.3 올랐습니다. 파트 B 본인 부담금은 $283로 올해보다 $26 상승합니다. 파트 B는 의사 진료, 예방검진, 실험실 검사, 구급차 서비스 등 외래 진료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커버합니다. 서비스국은 내년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과 이용량 증가 추산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파트 A 입원 본인 부담금도 인상됩니다. 내년 입원 첫 60일 동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736로 올해보다 $60 오르게 됩니다. 입원 61일부터 90일 차에는 하루 $434를 부담해야 하며 91일 이후엔 라이프타임 리저브 적용에 따라 하루 $868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부담금은 각각 $419와 $838였습니다. 법원이 텍사스주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개정 법안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공화당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어제 텍사스 주의회는 2021년 결정한 지도에 따라 2026년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주민투표를 거쳐 주의회를 통과시킨 선거구 개정안은 흑인,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불리한 인종차별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적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텍사스주 38개 선거구 중 소수인종이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는 현재 16개인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14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 의석 분포는 공화당 25석, 민주당 13석이지만 개정 선거구로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화당은 최소 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인종적 소수자들이 위헌적일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과소대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화당과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법원 판결 직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재판부를 급진 좌파로 규정하며 크고 아름다운 지도는 완전히 합법적이었고 텍사스의 정치적 구조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펜본디 법무부 장관도 직접 나서 텍사스 선거구 지도는 정당한 이유로 정당하게 그려졌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선거구 제9액에 대한 법원 판결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등, 목, 머리 등을 긁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볍게 문지르고 긁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수면 개선, 엔도르핀 분비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일리메일은 최근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선 원하는 부위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긁어주는 긁기 테라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라피 치료산 아크릴 손톱이나 도구를 이용해 등, 목, 머리 등을 부드럽게 긁어줍니다. 세계 최초의 긁기 전문 브랜드라고 주장하는 스크래처 걸스는 30분에 $75, 1시간에 $130를 받고 긁기 테라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에선 1시간에 $250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토니 조니는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등 긁기를 받으며 느낀 편안함을 사업 아이디어로 연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긁기 치료는 ASMR의 한 종류라며 손끝이나 아크릴 네일을 이용해 가볍게 긁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수면 개선, 엔도르핀 분비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등긁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하루 2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며 스크래치 테라피에 적합한 부위는 등 외에도 팔, 허벅지, 머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테네시주, 애리조나주, 시카고 등에서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된 조선 후기 불화를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이 작품은 강원도 속초 신흥사 명부전에 걸려있던 시왕도 열점 가운데 마지막 그림으로 저승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제10왕을 묘사한 불화입니다.
이 작품은 1798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전쟁 이후 신흥사 일대가 미군 관할하에 들어가면서 1950년대 초반 미국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트 뮤지엄은 2007년 해당 작품을 수집했으며 2008년과 2012년 한국미술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이후 자체 조사와 한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반환을 결정했으며 공식 반환식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애플이 연말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아이폰 사용자가 미국 여권 정보를 애플 지갑에 저장해 국내선 공항 보안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 기능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은 미국 내 250개 이상 공항의 교통안전청 보안 검색대에서 베타 버전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아이폰 지갑 앱의 여권을 스캔하고 여권 뒷면 칩을 통해 데이터를 인증하면 됩니다. 공항에선 아이폰 측면 버튼을 2번 눌러 지갑 앱을 불러낸 뒤 TSA 리더기에 기기를 갖다 대면 됩니다. 다만 이 기능이 실물 여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선 항공편 탑승이나 국경 통과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지난 17일 밤 L트레인 블루라인 열차에서 승객 방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열차에 타고 있던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26세 여성과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여성의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후 열차가 클라크 레이크 역에 멈추자 남성은 달아났고 여성은 열차에서 굴러나와 역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여성은 중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격 사건과 관련된 듯한 의심이 가는 수사 대상자 한 명을 체포해서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비영리기관 르네상스가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푸드스탬프 긴급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합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푸드스탬프 지급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식료품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업체 중 푸드스탬프를 취급하는 식품 기반 사업체이며 프로그램 대출 금액은 최대 $50,000,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첫 3개월간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조건입니다. 이후 이자율은 고정금리 3%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